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2부 언제나처럼 이 삼바 리듬과 함께하는 정면 우먼 파이터 정우파인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행전 비대위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경상근 부대변인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경입니다. 예, 두 분 앞에서 좀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뭐합니다만 여러분 유튜브 자주 보시죠?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이거 딱 고르셔가지고 구독 신청하시고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이거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칭찬도 해주세요. 무슨 칭찬을 해드릴까요? 예. 지금 가입했다 이거죠? 저는 진작에 다 되어 있죠. 사회생활을 알람 신청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역시 네. 젊으신 분이 참 언제 슬기로운 사회생활 이런 책 쓰시면 잘 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부터 해야 되냐? 5.18이니까 5.18 기념식 얘기부터 해야죠. 윤 대통령 지난해 2년 참석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글쎄, 저는 이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70년대 후반 또는 8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녔던 학번들한테는 이것이 굉장히 쓰라린 아픈 기억이에요. 엄청난 충격이고 예. 저도 이제 그때 대학을 다녔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79학번이지 않습니까? 그럼 80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셨고 81년도에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 이제 그때 저기 남대문 중심으로 막 화염병 터지고 추류탄 쏘고 그때 외신을 통해서 들어온 몰래 보았던 거 아닙니까? 광주의 참상은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5.18 당시에 신문에는 그때 검열을 했거든요. 전두환이가. 네, 맞아요. 신문에 딱 한 줄 나왔어요. 맞아. 광주의 소요 사태. 요거 딱 한 줄이에요. 네. 그것도 크게 난 게 아니라 신문 일면은 일면인데 네. 중간보다 밑에.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몰랐죠. 그때 그래서 당시에. 이제 외신 기자들이 보도를 하고 동영상을 몰래 받아서 보고 이랬는데 이제 또 대통령께서 대학 시절에 모의 재판을 통해서 전두환한테 사형까지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5.18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나이 또래한테. 그래서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을 상당히 존경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후보 시절부터 5.18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이런 공약도 여러 번 하셨고 수차례 또 약속도 하셨고 이런 의미에서 특히 오늘 가실 적에 15분의 5월의 어머니를 모시고 가셨고 그분들이 많이 우시기도 했고 그런 점에서 볼 적에 저도 이제 40년 전 그 시절에 대학을 다녔던 사람으로서 정말 많은 소외를 느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옛날에는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5.18 ZF 그러니까 독일 제2 공영 텔레비전에서 방영됐던 5.18 민주항쟁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학교에서 상영을 하는데 막 백골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법경찰과 난리를 피고 잡아가고 그때 그랬었어요. 네, 옛날에. 맞아요. 그게 80년이 아니고 그때 한 84년 5년 정도 됐을 텐데. 정말 그때 생각해보면 공포 그 자체고 그러니까 더욱더 5.18의 민주항쟁 때 희생하신 분들의 용기는 더욱더 빛나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외가가 광주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는 아주 그냥 갓난 아이였었고 그런데 그 현장에 있었던 엄마 등에 업혀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저는 기억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들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생생함을 들으면서 컸던 세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금 5.18 기념식에 2년 연속 참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개인적인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지금은 아쉬운 면을 굳이 말씀드리진 않을 겁니다. 잘 가셨다라는 말씀 우선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이제 위원님께서 헌법 전문에 이제 수록하는 부분 5.18의 정신에 대해서 이거 대선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나오는 국민의힘에서 당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거에 대해서 왜 미루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지? 반대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는가? 이렇게 좀 읽혀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다. 아니면 대통령이 지금 강력하게 헌법 전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공약으로 세운 만큼 이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한다면 국민의힘이 지금 집권 여당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 그런 기조가 안 나올 텐데 대통령도 현장에 가셨습니다.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시는 광주 시민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정작 해야 되는 것을 왜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시느냐.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원포인트 개헌해야 된다. 이경 부대변인 해야 되는 원포인트, 원포인트, 투포인트, 쓰리. 아니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게 여기가 개헌은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네. 그런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이제 수록하겠다는 건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그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준 만큼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꼭 해야 된다. 분명하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헌법 전문에 그 수록하는 것은 여야가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이것은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이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무조건 수록되는 거라고 우리 당에서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수록되려면 개헌을 해야겠네요. 그런데 개헌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것을 공약을 했고 당시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도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5.18 정신이 전문에 포함된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때 우리 당에서도 이것은 찬성한다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른 것도 함께 나왔었죠. 문제는 개헌에서. 4년 연임제를 거기다 껴놓고 그래서 4년 연임제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정의당도 반대를 했습니다. 특히 그때 문제가 됐었던 것이 토지의 공개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고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검찰의 영장 청구 조항 삭제 이런 것들이 이념적 논쟁에 돼서 정의당에서조차 이건 절차가 민주적이지 않다. 그리고 전부 다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산이 됐어요. 그리고 또 2018년도 개헌 당론 의총에서 헌법 4조에 있는 자유민주의 부분에 있어서 자유를 빼겠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4시간 만에 이것이 경론이 벌어지고 4시간 만에 바로 민주당에서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개헌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국민적인 토론과 수기 과정.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 총선이 치러지고 나면 개헌 논의가 빗발이 칠 것입니다. 그때 당대표가 민주당의 이재명일지 우리 당도 김기현일지 몰라요. 총선 끝나고 나면 내년 총선에 그때까지 가기 전에 원포인트 개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구조 그리고 지금 부마 사태도 늦자 민주당에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당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부마 사태도 늦자 또 6월 항쟁도 늦자 이렇게 등이 논의가 많아졌거든요. 단순히 원포인트 개헌만 하고 끝날 거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매년 개헌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 당에서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 분명하게 헌법 전문에 수록한다. 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권력구조 개편 문제 때문에 이것이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정말 내년 4월 총선 끝나면요. 이재명 김기현 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다고 하신 말씀을 그렇게 대통령의 공약을 호도하시면 안 되죠. 자, 말씀하세요. 복잡하게 길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의 80~90%가 과거에 이래서 이거 안 됐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포인트입니다. 대통령께서도 5월 정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이번에 지금 야당 민주당에서 다른 얘기 있습니까? 5.18 정신을 헌법에 넣자라는 거 외에는 다른 얘기가 현재까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여러 가지 어려운 거 아시죠? 매년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잠깐만요. 자, 그런데 어려운 건 다 알죠. 어려운 거 당연히 압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원포인트라는 것은 이 5.18 정신을 담자라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복잡했던 얘기는 지금 솔직히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5.18 정신을 담는다. 그럼 이거 여야가 같이 자 5.18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거 붙이지 말고 사족 다 빼고 5.18 정신을 헌법에 넣자. 이 얘기 왜 못하십니까? 하셔야 된다. 민주당에서도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는 왜 총선 때까지 기다립니까? 총선 전에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당의 공식 입장 분명히 밝혔던 것이 이미 홍준표 대표도 찬성을 했고요. 공식 입장은 이겁니다. 5.18 민주화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 그것이 헌법 중에서도 헌법이 전문이라고 하죠. 그것에 대해서 여야가 이견도 없고 협상할 의제도 아니고 무조건 수록되는 것이다라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개헌이 워낙에 유중한 것이니 국민적 합의와 절차를 지키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만약에 저는 국민의힘 이제 기사를 지금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공식적으로 5.18 정신을 헌법 정신 이제 수록을 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것인가 애매한 상황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 당 입장이에요. 예, 아니라고 지금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럼 어려운 거 없습니다. 집권 여당이 이거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야당에서 이것을 아니다 다른 것을 사족을 붙인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때 근데, 그러면 사족을 붙이면 문제 삼으세요. 그러면 되죠. 약속하시죠? 지금 잠깐만. 약속하세요. 그러면. 근데 있잖아요. 제가 좀 갑자기 궁금한 게 뭐냐면 일반 국민들의 생각도 한번 뭐 5.18 정신 헌법 정신 수록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99%의 국민들이 거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그럼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왕 개헌을 저걸 할 바에는 딴 거 예를 들자면 아, 국회의원 특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다 빼야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어떻게 그것도 좀 합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저는 생각이 국회의원이 듭니다. 솔직히 예. 국회의원은 특권이 있으면 전혀 저도 이제 국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특권이 전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논의가 총선 전에 여야가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이게 또 미뤄집니다. 과거에 얘기해 주셨잖아요. 길게 또 미뤄집니다. 그래서 지금 5.18 정신만을 우리가 놓고 보자면 이것은 다른 것을 논외로 하고 이거 하나는 원포인트로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개헌 문제는 블랙홀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포인트 개헌을 했으면 그때 여야가 다 찬성을 했기 때문에 됐어요. 근데 뜬금없이 토지 공개 개념을 들고 나와서 그러면 지금 약속하세요. 이재명 대표 절대로 다른 거 사정 안답니까? 그러면 저를 국회로 보내주세요. 네, 약속드릴게요. 약속할 거죠? 그러면 좋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난 게 뭐냐면 그때 토지 지금 공개 국회 개념. 들어가시면은 절대로 저는 이경 부대변인께서 국회 들어가시면 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딱 이제 총선 끝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서하러 이제 이 국회 들어가잖아요. 이 새롭게 뽑힌 의원들이 그러면은요 그 무렵에 지하철 여의도 가는 지하철 타면 다 만나요 국회의원들을 지하철 안에서 맞아요. 다 만나는데 그게 한 달을 못 가더라고. 아 지하철로 지하철로 타고 이렇게 같이 일반 사람이랑 네. 같이 쉬워하니까. 지하철 타고 다니고 이게 한 달을 못 가. 야, 나 같은 거 한 달은 좀 더 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저는 말씀하세요. 근데 국회의원이요 정말 일을 많이 하려고 하면 하루에 24시간도 부족합니다. 예. 그냥 지역에서 행사 쫓아다니는 그런 일 말고 정말 일하려고 하면요. 근데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서 쇼하는 것보다도 진짜 일하는 모습 본인이 본인의 차를 타고 다닌다 하더라도 진짜 일하는 모습 결과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아,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갑자기 국회 맞아요. 전 이경 부대변인께서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한 그래서 달을 못 다들 가더라고. 네. 정치인들이 여야 정치인들이 개헌 문제를 지금 터뜨리면 더 블랙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보수 정권에서 이미 이것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홍준표 때부터. 그리고 자 보세요. 보수 쪽에서 반대하면 참 되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사실 보수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론했다는 것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4.3 특별법이 1999년 12월 16일 날 4.3 특별법 제정이 됐고 지난해 말부터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것을 먼저 발의한 것이 한나라당의 변정일 의원, 그 양정규 의원, 현경대 의원이 먼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미애 의원 등을 설득해서 여야 합의로 이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수 쪽에서 뽑힌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약속한 것을 왜 의심을
뜻인지 모르겠고요. 예, 진짜 알겠습니다. 오늘 이경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진짜 원포인트 개헌이면 이재명 자, 대표가 딴소리 안 하길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딴 얘기 할 것도 많아요 지금. 네. 김남국 의원 윤리위 질소 징계 절차 지금 이제 윤리위 질소가 됐어요. 이경 부대변인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뭐 늦었다 뭐 했다 말들이 많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리위 제소가 전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결정문이든가 왜 이 결의문 있잖아요. 울청 끝나고 거기도 좀 포함시켰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는 것은 윤리위 제소의 결과인 거고요. 무슨 우리가 결정문인지 결과문인지 그런 것보다는 그리고 지금 검찰 수사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좀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지금 김남국 의원만 코인을 하는 것인가? 아하 네. 전수조사. 네,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국회의원이 진짜 일을 하고자 한다면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 쇼하지 말아라. 24시간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4시간대 부족합니다. 저는 공직자 특히 이제 선출직 공직자가 저는 주식하는 거 코인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주식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법적으로 3천만 원 이상 주식 못하게 돼 있죠. 아니 소액도 솔직히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는 한다는 것은 영리 활동. 네, 저는 그거는 분명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김남국 의원 건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우리가 비판하는 부분도 있고 무슨 위법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몰라요, 그럼요. 위법은. 근데 저는 지금까지 드러난 법 규제 내에서는 위법한 건 없다. 코인 미국은 합법, 중국은 불법, 우리나라는 무법입니다. 코인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법하다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미공개 정보 활용했냐? 이거 우리 모릅니다. 아니요. 그 미공개 정보 활용을 했다고 가정입니다. 그러니까요. 다 그것도 가정이에요. 불법은 몰라요. 아니에요. 무법이기 때문에. 에어드랍도 이것도 지금 이거 우리가 은행 이자식으로 받는 거고요. 그걸 우리가 또 몰라요. 김남국 의원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에어드랍. 은행 의자식으로 받는 지금까지 이해충돌방지법 다 이거는 다 불법 여부는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김남국 의원을 향한 도덕적인 비판이 있어요. 회기했다. 그러면 우리가 국회의원 전부 다 전수조사해야죠. 코인하고 있는지. 그 회기에 우리 주민번호만 알면 이거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회기했었는지. 우리 전부 다 전수조사하고 도덕적으로 비판받고자 한다면 똑같이 다 비판받아야 된다. 해외에 지갑을 갖고 있으면 못한다 그러는데. 자, 그래서 뭐가 있냐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코인을 본인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자발적으로 공개하자라는 것이 지금 뭐 법이 또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공직자 재산 신고, 그러니까 자산이 공직자 재산에 많이 포함되는 거죠. 이게 법적으로 규제가 되잖아요. 그럼 본인이 지금 밝혔던 것이 이것이 허위로 밝혀지게 된다면은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법적 규제에 따라서 이것은 그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면요. 출마도 안 돼. 무효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것을 잡아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민주당에서 쇄신 요청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친명계 의원들까지 전부 다 나셔서 제명하라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죠. 잘 아시다시피 뭐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만시지탄에다 윤리위 제소가 아니 나중에 그리고 이제 그 사이다인 줄 알았더니 고구마이구나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의 리더십이 집중적으로 거론되니까 이제 떠밀리다시피 했죠. 이재명 대표의 특징은 도마뱀 전략이에요. 이분은 뭐 그냥 무조건 꼬리 자르고 도마뱀 몸통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필요하면 뭐 형수 자르고 형님 정신병원 보내고 김부선 뭐 그냥 허언증 환자 만들고 주변에 5분이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다 모르고 뭐 송영길 탈당하고 이제 김남국 탈당하고 본인만 도마뱀만 몸통만 살아 있으면 돼요. 다 꼬리만 자르면 되니까. 자, 가상자산 보유하고 있는 거 불법 아닙니다.
가상자산은 이제 중요한 자산이 됐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상거래가 있었느냐 문제예요. 이상거래가 있었느냐는 업비트에서 10억을 벌었는데 40억 원을 이체했다. 30억 원이 소명이 안 된다 해서 그거는 어제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좀 더 검증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좀 아직은 이르다.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아무튼 FIU에 그렇게 해서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 거죠. 저도 김남국 의원이 지금 우리 이경 대변인을 부대변인을 포함해서 모든 민주당 의원은 불법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기를 바라요. 그래서 끝까지 김남국 바다에 빠져서 계시면 뭐 좋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이거는 가상자산은 이렇습니다. 가상자산은 원래 익명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익명성이 보장이 가상자산이 됩니다. 익명성이 이렇게 우리나라가요. 자, 실명 보세요. 계좌를 다 해야 되는 아니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자, 핫 월렛에 있는 것은 다 온라인에서 검증이 돼요. 문제는 이제 콜드 월렛에 있는 것 이것을 지금 밝힐 수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근데 요새는 웬만큼 큰 거래소는 실명 은행 계좌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마음 먹으면 다 뒤지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콜드 월렛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하튼 간에 콜드 월렛에 들어있든 핫 월렛에 들어있든 모든 공직자 또 국회의원들을 전수조사해서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사후 약방문이고 이제라도 법을 만드는 거고 그거와 김남국 의원과는 별개의 문제다. 이미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의 위법성 여부는 정말 철저히 따져야 되고 그래서 영장도 청구가 되는 것이 잘 위법성 받아들여지길 여부가 바랍니다. 있다면 철저히 따져야죠. FIU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FIU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김남국 코인투자 범죄라고 한 적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네가 범죄 여부를 판단할 수 그럼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범죄라고. 근데 우리가 마치 언론에서는 지금도 FIU를 이제 사례로 들었잖아요. 이것은 그럼 김남국이 지금까지 뭐가 위법하다는 거냐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전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구속영장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너무 비꼬시지 마세요. 아니 언니. 다 유죄라고 하시고 자, 일단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만요. 김남국 의원을 향한 영장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조세 포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세 포탈. 이거 팩트가 완전히 다른 거죠. 왜 그러냐? 지금 코인은 과세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코인 자체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조세 포탈이 들어가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 혐의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코인은 현재까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 유예 2년을 하겠다는 게 국민의힘에서 법안 발의를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영장에 조세 포탈이 들어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팩트부터가 지금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주에 또 이건 계속 이 얘기는 계속이 될 테니까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음 주에 계속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